케이사는 루피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보며 제 아무리 밀짚 모자라고 할지라도 우주에서의 전투는 힘든가 보군. 시간은 나의 편. 급하게 대결을 끝낼 필요는 없어. 이대로 버티면 나의 승리다. 라고 생각한 뒤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하여 루피의 움직임을 구속시킨 뒤 우주공간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곧바로 자신의 팔을 쭉 늘려 퀘이사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이제 네 녀석의 움직임은 다 간파되었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곧바로 퀘이사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시간 역행을 사용하여 잠시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와 자신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한번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려 하자 퀘이사는 명왕성 투하를 사용하여 명왕성을 구현화시킨 뒤 압축시켜 질량과 밀도를 극대화시킨 뒤 루피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이 퀘이사의 명왕성 투하를 뚫어냈고, 루피의 주먹은 퀘이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압도적인 힘이군. 조이보이, 그 녀석이 떠오르는 힘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 역시 퀘이사의 명왕성 투하를 막아서며 위력이 꽤나 약해진 상태였기에 퀘이사의 주먹이 루피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었고, 퀘이사와 루피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회복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자신의 체력을 모조리 회복하였고, 이후 고무고무 하얀 로켓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퀘이사에게 접근한 뒤 고무고무 던 소나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무수히 많은 펀치를 퀘이사에게 난타하였고, 퀘이사는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또한 퀘이사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퀘이사가 구현한 우주공간이 파괴되었고, 루피와 퀘이사는 성지마리 조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퀘이사는 성지마리 조화로 돌아온 이후 자신에게는 더 이상 승산이 없으며 목숨을 걸고 루피와 대결을 이어갈 만큼 이무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인물은 아니었기에 퀘이사는 이 녀석이 이겼다 밀짚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럼 쌍디가 어디 있는지 말해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주저앉으며 열쇠 하나를 던져주며 판게아성 3층 환상의 방 옆에 속박의 방이 존재한다. 그곳에 가면 검은 다리가 붙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열쇠를 받아 속박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루피를 바라보며 어쩌면 새로운 왕이 탄생할지도 모르겠군. 이무, 저 녀석의 힘은 조이보이조차 능가한다. 세계정부가 자랑한 철혈의 역사가 막을 내릴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한편 루피는 빠른 속도로 속박의 방 앞에 도달하였고, 속박의 방의 입구는 조로, 로우, 키드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만 속박의 방을 지키는 무만큼은 파괴되지 않았고, 루피는 검은색 패기를 통하여 쌍디의 생명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퀘이사가 건넨 열쇠를 사용하여 속박의 방의 입구를 열었고, 이내 쌍디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쌍디에게 달려가 안기며 쌍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아 라고 소리쳤고, 쌍디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너라면 해낼 줄 알았다고. 루피, 네가 여기 왔다는 건 이무를 쓰러뜨린 건가? 이제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도 겨우 정신을 차리며 밀짚모자 이무를 잡은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루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상한 놈들은 많이 잡았지만 아직 이무라는 녀석을 잡지는 못했어 라고 말했고, 쌍디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방금 전 이 방 앞에서 대규모 충돌이 있었어. 나는 당연히 너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인 줄 알았다만 루피, 네가 싸운 게 아니라면 설마 마리모 녀석과 이무인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롤로노와 함께 이무라는 녀석과 싸웠지만 우리는 중간에 리타이어 되었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분하지만 롤로노와 조로도 패배했을지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땅을 내려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로를 신뢰하며 아니, 조로는 누구에게도 안 져. 설령 이무라는 녀석과 붙었다고 해도 말이야.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라고 말했고, 상디와 루피는 구속의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또한 키드와 로우 역시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구속의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사부와 로쿠규의 대결이 막바지에 접어든 뒤 사부와 로쿠규는 서로를 쓰러뜨리며 승기를 잡기 위하여 사활을 다하고 있었고, 먼저 승부수를 던진 쪽은 사부였습니다. 사부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로쿠규를 거대한 불 속에 가둔 뒤 해군 대부분 역시 불기둥 속에 함께 가둡니다. 그리고 해적들과 혁명군은 사부의 도움을 받아 전장에서 빠져나가려 하나 스모커가 나타나며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고, 사부는 빨리 로쿠규를 쓰러뜨리고자 하며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한 뒤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전신을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변신하며 사보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사보를 짓눌러버렸고 사보는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보는 자신의 몸을 화염의 형태로 변형시킨 뒤 로쿠규의 구속을 풀어낸 뒤 곧바로 대염제를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전신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안면을 노리나 그 순간 로쿠규는 자신의 주먹을 날카로운 가시로 만들어 사보의 복부를 정확하게 관통시킨 뒤 급해졌군 혁명군 2인자 사보.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해군대장을 꺾을 수 없다.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판에 적을 쓰러뜨리기에 급급하다니 라고 말한 뒤 기력 흡수를 사용하여 사보의 기력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시간만 더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사보가 전열을 잃어가고 있으며 해적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가고 있는 순간 레드라인 전체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로쿠규는 순간 사보를 쳐다보며 아직 사보의 체력이 남아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보는 자신에게 붙잡혀 있었고 능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기에 로쿠규는 당황하며 뭐냐 이 불꽃은 이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에이스가 사보와 로쿠규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꼴이 말이 아니군. 그 상처를 보아하니 아카이누와도 괴롭군. 혼자 수고 많았다. 이제 내게 맡겨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쿠규를 향하여 폐양방출 불주먹을 사용하여 불과 폐양색 피기를 동시에 방출하였고 로쿠규는 사보를 묶어두는 것도 벅찼기에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설 틈조차 없었고 에이스의 폐양방출 불주먹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결국 전신이 불타버리며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르게 전장의 분위기를 뒤집으며 해적들과 혁명군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지토라는 벤베크맨에게 고의로 패배했기에 사실상 체력이 꽤나 많이 남아있었고 에이스까지 나타나자 더는 방관할 수 없었기에 자신도 다시 전장에 합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지토라의 부하들이 해군본부 중앙정보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고 현재 세계정부가 혁명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민간인 수만 명을 처형했으며 섬 32개의 버스터콜 혹은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고뇌에 빠지며 도대체 세계정부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이기에 죄 없는 민간인 수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터전과 나라를 빼앗는단 말이오. 과연 내가 해군으로서 해적과 혁명군을 막는 게 맞는 일인가? 그것이 정령 정의를 수호하는 방식이 맞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해적과 혁명군을 막는 것이 정령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좌절감을 느끼며 주저앉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로성 전원은 복귀 명령을 받은 뒤 사전에 구상해 놓았던 작전에 맞게 움직이며 워큐리와 마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정부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나스주로와 피터는 적절한 섬에 대기하며 혹여나 대피할 밀짚모자 루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타는 어인섬으로 향하며 해적들이 어인섬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오로성 전원은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타는 어인섬에 도달하였고 어인섬은 피터, 갈링, 이오와 상디, 마르코, 징베 등의 대결로 인하여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떠한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우선 어인섬에 주둔하며 혹여나 나타날 해적과 혁명군을 소탕할 준비를 마쳤고 나스주로와 피터 역시 근처의 섬에 도달하며 해적과 혁명군의 테러를 완전히 봉쇄하려 합니다. 한편 마스는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워큐리를 든 채 마리조아로 날아가고 있었고 워큐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정말이지 끈질긴 녀석이군. 오로성 전원이 출격하여 이 녀석을 놓쳤기에 어쩌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니 충분히 수습할 기회는 있다. 만약 이모님께서 새로운 별을 정하셨다면 900년간 이어온 오로성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모는 오로성 중 한 명의 권능을 회수한 뒤 조로를 세뇌시켜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할지에 대해 꽤나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기는 스모커에게 패배한 뒤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과 함께 해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타시기가 이끄는 군함 측이 버기, 크로코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를 붙잡은 채 임펠다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전신이 해루석에 묶여있는 것을 보며 젠장 결국 잡힌 건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기대도 안 했다고 네 놈이 이긴다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 지옥 속으로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 이거 원 또 그곳에서 썩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2번을 튀었는데 한 번 더 못 튀겠냐, 이번에도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정상결전 직전 도플라밍고를 영입했을 때 우린 지옥에서 2번이나 도망쳤다고 라고 말했고, 모리아 역시 웃음을 지으며 키시시시 그건 그렇군, 이왕이면 그곳에 붙잡힌 놈들을 좀비 병사로 만들어도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